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팝에는 새로운 서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중국 포털 네이지에 올라온 K-팝 데모넌터스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중국 언론이 우리나라 K-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라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얘들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초반 K-팝 데모넌터스가 나왔을 때 이 영화를 중국 문화 도용이라고 억지를 부렸던 중국의 기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의 언론이 이 영화를 극찬하고 나서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세계관을 갖춘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이라는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야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단계에서 K-팝 문화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단 7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OST 수록곡 7곡 모두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고 걸그룹 헌트릭스의 타이틀곡 골드는 여러 주 동안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아바타와 영화 스토리만 등장하는 헌트릭스는 블랙핑크를 제치고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팝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K-팝 문화를 배경으로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아래에서는 악마 사냥꾼으로 변신해 낮에는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괴물과 싸워 세상을 구하는 자신들을 찾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음악과 퍼포먼스 자체 외에도 주간 음악 방송, 아이돌 버라이어티 쇼, 음반 사인회, 연말 시상식 등 아이돌의 일반적인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팬투표, 콘서트 서포트, 커플 매칭 등 팬문화와 틱톡 챌린지처럼 K-팝 트렌드와 깊이 연관된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함께 엮어냅니다. K-팝 팬들에게는 매 순간 이스터에그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중문화로서 K-팝의 종합적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세계관을 갖춘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이라는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야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무대에서 K-팝 문화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는 콘서트에서 팬들과 나눈 무작위 인터뷰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걸그룹 세 멤버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멋지고 당찬 리드 댄서, 미국에서 자란 막내 래퍼, 그리고 2세대 스타인 리드싱어까지 K-팝 팬이라면 비슷한 포지션의 아이돌들이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경험이 많은 팬들은 이미 이러한 꼬리표를 바탕으로 자기 홍보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컨셉트는 이미 수많은 K-팝 그룹들이 미국 음악시장 진출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선보였고 해외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K-팝 데모넌터스가 미국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최근 몇 년간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서 K-팝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걸그룹의 캐릭터 디자인이 여러 인기 K-팝 그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디자인과 의상 스타일부터 캐릭터 배치까지 친숙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캐릭터 모델은 블랙핑크 제니, 이재 황혜지, 트와이스의 손채영입니다. 영화 외에도 이재 황혜지는 골든의 댄스 영상을 선보였고 엔딩 테마곡 테이크다운에는 트와이스 박지효, 유정연, 손채영이 출연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실제 K-팝 아이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했으며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실제 한국 그룹들의 포스터는 이미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악마소년단인 사자보이즈는 팬들 사이에서 아스트로의 차은우, 엑소의 카이, 방탄소년단의 박지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애니메이터는 한국 온라인 인터뷰에서 사자보이스의 퍼포먼스 장면이 몬스타엑스와 샤이니 같은 인기 소년단의 댄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레퍼런스는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경험을 선사하며 더욱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 진우의 연기는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차은우의 표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는 음악방송 1위를 놓고 맞붙습니다. 이 라이벌 관계는 영화 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주에는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수많은 헌트릭스 팬들의 경쟁심을 불태웁니다. 골든이 다시 1위를 차지하자 그들은 마치 현실 세계의 팬들처럼 진심 어린 환호로 우리가 챔피언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자보이즈는 바이럴 틱톡 코러스로 유명해졌고 네트워크 전체가 틱톡 챌린지를 통해 이를 따라 했는데 이는 많은 K-POP 그룹의 컴백 프로모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두 그룹이 함께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합동 사인회 모델도 실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 페어링은 스타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프로듀서 역시 K-POP 문화의 베테랑이라는 것을 매 순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기는 K-POP 외에도 이 영화에는 남산 서울타워, 편의점의 상징인 인스턴트 라면, 한국의 음식 습관, 죽음의 신의 모습 등 다른 많은 한국 문화 상징이 등장합니다.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과 같은 일부 장면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데자뷰가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인기는 K-POP 문화의 전파 논리와 유사합니다. 핵심은 음악이며 대중소통은 노래의 전파에 기반합니다. K-POP 음악 팬들이라면 음악 프로듀서 목록을 살펴보면 분명 이 이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테디와 트윈니퍼는 빅뱅과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YG의 유명 프로듀서입니다. 이제는 사이코와 드라마 등의 히트곡을 만든 신세대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이 영화는 또한 K-POP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곡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데 콘서트 후 이들의 휴가를 알리는 시작곡으로 사용된 스트레이티즈가 그 예입니다. 이 싱글의 음원 판매량은 영화 성공 이후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보이밴드 사자보이즈의 첫 등장에서 사용된 엑소의 러브미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곡들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이 곡들이 분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화를 단순히 긴 뮤직비디오로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과 애니메이션에 집중하는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골든과 테이크다운 독점 뮤직비디오 조회수 급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는 음악 팬들도 빌보드와 스포티파이를 통해 이 그룹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영화는 K-POP 문화를 소개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퍼포먼스 외에도 이 영화는 각 그룹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스토리라인을 구축하여 컨텐츠와 소비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헌트릭스는 퍼포먼스를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악마를 봉인하는 혼문을 강화합니다. 팬들이 선을 넘고 그들의 작품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 봉인은 약해집니다. 반면 사자보이즈는 팬들을 세뇌하여 영혼을 흡수하게 하고 악마가 더욱 강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싱글 유어 아이돌은 이러한 병적인 관계를 어두운 미학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여 강조합니다. 일부 K-POP 곡의 엄청난 매력과 팬덤을 끌어들이는 힘은 종종 농담처럼 컬트로 묘사되는데 영화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세계관 완성 프로젝트는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선호하는 콘셉트 그룹과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에스파의 광활한 우주와 NCT의 무한한 확장은 그룹들에게 앨범과 퍼포먼스에서 더 많은 서사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룹이나 앨범의 컨셉트가 정교해지면서 팬들 사이에 차별적인 위계 질서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출신 미니진이 만든 걸그룹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화려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컨셉트 패키지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아시아계 여고생들, 히트곡 동감 뮤직비디오로 촉발된 DV 사진 트렌드, 그리고 파워퍼프걸 IP와의 심도 있는 협업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넘어 그들의 이미지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가상 아이돌로 여깁니다. 특히 이 걸그룹의 이미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멤버 케이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멤버 중 한 명에게 음악을 제공한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은 빌리빌리에서만 5천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팝스타와 몰 뮤직비디오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실제로 K-POP 문화에서 가상 아이돌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기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는 최근 제34회 2025년 서울 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주말 첫 아시아 투어는 캐스퍼돔에서 진행되며 3일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호텔로 유명한 크리스 아페란스와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강이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과 같은 수준의 제작 수준과 화려한 스타일은 이 영화에 더욱 풍부한 대중문화적 유전자를 불어넣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음악 산업, 방대한 소비자 기반, 그리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은 세계 음악가와 음악 그룹을 꾸준히 끌어들여 왔습니다. 한국 그룹들은 수년간 미국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여정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낳았습니다. 2019년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무대를 빛내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앨범 판매량 또한 100만 장을 돌파하여 2022년에는 337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구글이 데뷔 2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영상에서 블랙핑크는 역대 걸그룹 중 가장 많이 검색된 그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조사에서는 13.1%의 영향력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에서는 10.1%를 차지했습니다. K-POP 데모넌트스에서 두각을 나타낸 트와이스는 미국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8월 트와이스는 룰라팔루자 시카고의 헤드라이너로 나선 최초의 K-POP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티켓은 빠르게 매진되어 10년 만에 가장 빠른 티켓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K-POP 그룹 중 유일하게 티켓이 매진되었고 올해 유일하게 100% 매진을 기록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공연은 팬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차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팬들의 영상에는 트와이스 멤버들이 테이크다운을 부르자 관객들의 흥분을 폭발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K-POP 데모넌트스의 돌파구는 영화 애니메이션의 종합적인 예술 형태로서 더욱 포괄적인 문화적 산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진정성은 단일 아이돌 그룹이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며 아이돌 팬이 장악한 기존 관객층을 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해외 스트리밍 미디어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아 같은 강렬하고 강력한 영화 및 TV 작품과 비교했을 때 K-POP 데모넌트스는 현재 한국의 문화 시스템을 모든 측면에서 관객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K-POP 문화의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영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한국 전통 문화를 일부 접목시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K-POP은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대중문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K-POP은 한국이 더 넓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로 진출하는 강력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7월 23일 하이브의 미국 자회사인 하이브 아메리카는 파라마운튼과 함께 K-POP을 주제로 한 영화를 공동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소녀의 꿈을 향한 여정을 그린 이 영화는 한국에서 촬영을 모두 진행하는 최초의 메이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연을 맡은 유재홍은 영화 K-POP 데모넌트스에서 걸그룹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벤슨리 감독은 이 영화는 K-POP에 대한 나의 러브레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트스에 열광하는 홍콩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 기획에서 나중에 K-POP이 추가된 줄은 몰랐네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음악과 의상 모두 완벽해요. 3분 전에 비하인드 영상 올렸는데 홍보도 없이 이렇게 많이 시청하는 건 벌써 대박이네요. 시청자들이 두 번째 시즌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주제곡 7곡 모두 정말 좋았어요. 특히 프리는 매일 반복해서 듣는 곡이라 정말 좋아요. 시즌2가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절실하게 이 영화의 2편이 필요해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사자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물론 걸그룹도 좋아하는데 노래가 정말 흥미롭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잘생긴 남자들이 관객들에게 시시덕거리는 것도 좋아해요.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 성우는 모두 미국인이자 아시아계 한국인입니다. 한국어 더빙이라고 해서 한국어 더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중국어 더빙과 대만어 더빙을 혼동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녀 주인공 모두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요. 스토리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K-팝 데모넌테스라는 K-팝 영화를 꼭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7월 내내 저를 지치게 했어요. 아직도 이 영화 말고는 다른 걸 볼 수 없는 상태예요. 한류를 내 평생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정말 좋아요. 2편이나 스피노프 꼭 만들어주세요. 제작진께 감사드립니다. 조이가 감자튀김 먹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풀 댄스 버전 공식 출시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코러스는 몇 번을 들어도 소름 돋아요. 기획부터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1시간 30분짜리 영화는 훌륭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나 다른 관련 작품에서 줄거리의 세부사항과 연결고리를 자세히 설명해줄 작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후속작의 음악도 기대됩니다. 이번 작품의 모든 곡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제작진은 앞으로의 작품에서 이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모든 곡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곡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두 번 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전개는 엄청 빨라요. 두 번째 볼 때는 디테일이 많이 보일 거예요. 요즘 이 영화 너무 멜로드라마틱해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제작진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제작진에게 이상한 것들을 넣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페이스, 퍼플, 클라잉. 영화의 나머지 부분이 엉망이더라도 스토리는 좋은 부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맙소사 넷플릭스의 신기록을 세운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의 사운드 트랙 골든이 이번 주 미국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이 노래는 이번 주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1370만 스트리밍, 840만 라디오 재생, 7,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K-팝 아티스트와 걸그룹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8번째 1위 K-팝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차트 1위를 차지한 걸그룹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걸그룹은 2001년 싱글 뷰티리셔스로 데뷔한 비욘세의 데스티니스 차일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골든 K-팝 걸그룹 역사상 1위 거머쥐어 축하해. 정말 엄청난 인기 폭발이야. 그동안 수많은 인기 걸그룹이 있었지만 트와이스, 에스파, 유진스, 블랙핑크는 차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 그런데 가상 걸그룹이 1위를 차지하며 20년 동안 1위 곡이 없는 걸그룹의 기록을 깨버렸어. 블랙핑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빌보드 차트에서는 1위도 못할까? 순위권에 드는 것조차 좀 무리인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K-팝의 1년 수익은 중국 게임 원신의 반년 수익보다 적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블랙핑크 분장실에 파우더 뿌려 화제. 노래는 꽤 좋은데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또 중국 문화의 의심스러운 패배다. 중국은 빌보드에 도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보다는 굴욕에 가깝다. 한국은 언제나 문화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구나. 중국은 언제쯤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노래는 OST 중에서도 최악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문화적 산출물. 한국 걸그룹 문화, K-팝이 지금 정말 인기가 많아요.
빌보드 차트를 보면 보통 50위 안에 한국 노래가 몇 곡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노래들도 50위 안에 든 것 같고요. 지금 이 노래는 2위 안에 들고 1위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건 최고 수준의 문화상품이에요. 이것은 올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굳이 다시 보지 않더라도 이 영화가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한국의 문화적 산출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는 창의성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빛나게 합니다. 한국 문화와 판타지 스토리를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악령을 사냥하는 걸그룹은 노래를 통해 영혼의 문을 만들어 악기의 악령 무리를 봉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영화는 템포가 빠르고 흥미로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걸그룹의 성장입니다. 즉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드러내고 결국에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 댓글은 영화를 진지하게 보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93개 국가 및 지역에서 톱10 차트를 석권하며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중 41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평점이 이렇게 낮은가요? 대부분의 중국인과 대부분의 한국인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늘 약점만 찾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가볍고 소박해서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노래도 좋고 엔딩 테마 성우분들의 비하인드 영상도 너무 귀여워요. 더운 여름날 얼음처럼 차가운 소다팝 한 잔을 마셔보세요. 복잡한 내용을 생각하거나 은유를 파헤치거나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물론 몇 가지 은유가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냥 몰입해서 보는 순간부터 즐겁게 봤습니다. 여주인공 루미가 마침내 얻은 구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것은 그녀가 존경하는 어른들의 인정이나 동료들의 격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이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블로거는 이 영화 스타일이 겨울왕국이나 하이스쿨 뮤지컬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에 끌렸어요. 그리고 어떤 블로거는 두 딸이 이 영화를 10번이나 보고 완전히 푹 빠졌다는 댓글도 봤어요. 이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은 전혀 없었습니다. 컨셉트는 완벽하고 줄거리도 재미있고 음악은 최고 수준이며 특수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만화는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K-POP 자체만큼이나 정교하고 뛰어납니다. 이 영화를 본 유럽인과 미국인은 큰 소리로 울다가 칭찬할 것이다. 제목을 듣고 너무 과장된 홍보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 평가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영화는 개봉 직후 전세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을 전혀 없었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노래는 모두 스포티파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국 본토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까치였네요. 전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 무늬는 새의 그림 같네요. 정말 재밌는 큰 고양이네요.
마지막 보스전은 좀 엉성했어요. 걸그룹 여자애들 3명 다 귀엽고 노래도 꽤 좋은데 보이그룹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하나요? 너무 기름지잖아요. 와, 이거 꼭 봐야 해. 진짜 다 내려놓고 미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화면에 나오는 매 순간을 싹 다 먹어치웠어. 농담 아니야. 내 평생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단연코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야. 완전 푹 빠졌어. 지금 당장 봐. 후회 안 할 거야. 라이엇이 K-데이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최고예요. 완전히 멋진 거의 3D 애니메이션 외에도 바로 사로잡는 멋진 배경 스토리, 그리고 음악, 와, 실사 뮤지컬이 가까운 무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다면 바로 보러 달려갈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사촌들에게도 소개했는데 우리 모두 매일같이 일상처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사촌 여동생은 사촌 동생 첫 생일에 헌트릭스 의상을 입고 갔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아 보여요. 테크닉은 꽤 좋고 이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출연하는 보이밴드가 너무 기름지고 노래는 좋은데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까지 봤는데 그냥 그래요. 사실 초반은 정말 그래요. 한국 대중음악 제작은 중국보다 확실히 훨씬 뛰어나다. 사실 K-팝 음악도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좀 더 중독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진짜 놀라운 건 안무예요. 저는 한국 음악이 중국 음악보다 훨씬 더 유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 팝 음악은 아마도 여전히 과거 세대의 올드한 미국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음악, 액션, 스토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타일, 비주얼, 특히 사운드 트랙까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소니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의 재앙이 되었죠. 이제는 K-팝을 등에 업고 영리하게 제작했습니다. 속편이 정말 기대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걸작입니다. 디즈니가 좋은 영화를 내놓기를 몇 년이나 기다린 끝에 이 영화가 뜬금없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애니메이션부터 음악, 스토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라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하고 싶고 속편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극장 개봉은 확실합니다.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에서 만든 고퀄리티 K-팝 뮤지컬이라는 참심함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요즘은 독창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악과 애니메이션은 최고예요. 전투 장면과 전반적인 테마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사로잡기에 딱 맞는 요소들이에요.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무슨 소란인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영화도 반복 재생되고 앨범도 반복 재생되고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라도 더 길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음악은 완전 K-팝 그 자체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예요. 댓글 매우 귀여운 영화, 마치 실제 걸그룹이 찍은 컨셉 홍보 영상 같았어. 한국은 K-팝, 일본은 애니메이션, 중국은 다큐멘터리밖에 못 만들죠. 우리나란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중국 본토에는 없고 과거에 홍콩이 반짝이는 문화가 있었지. 문화 수출은 한국에 비교가 안 되지. 중국이 잘하는 건 타오바오 쇼핑이나 모바일 지불 앱 정도일까?
미국이 K-팝과 다른 한국 문화를 억지로 끌고 해외 수출하는 기분이 든다. 노래는 좋았지만 스토리나 캐릭터가 너무 부실. 이런 건 너무 전형적인 한국 문화 수출 느낌이 들고 있어. 한국에 K-팝이 있다면 중국은 무협소설? 우리나라는 고대 문화, 유명한 서적들과 역사 모두가 다 뛰어나다고. 중국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자본이 아닐까? 문화는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중국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바로 인구. 한국이 절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베끼는 능력이야. 걸그룹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한국 문화 팬이 아니면 아마 보기 힘들 듯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 문화 팬이었어. 애니 K-팝은 다 문화적인 거잖아. 발전 정도와 경제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지. 중국은 아직 발전 중인 국가라서 원작 보호도 못 받아서 이런 쪽으로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 파운드리아 산업사슬 같은 2차 산업이 매우 완전한 편이지. 쿵푸, 아시아의 쿵푸 영화는 다 중국이지. 그래서 쿵푸 팬더를 미국이 만들었잖아. K-팝하고 애니는 다 현대 문화에서 나온 거야. 만약 전통 문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지. 사람들은 이런 중독성 강한 리듬의 애니메이션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중국도 한알령이 아니었다면 K-팝의 노예가 됐을 거야. 이 영화 생각보다 재밌었어. 음악도 좋았고. 중국 문화의 대부분은 아직 전통 문화에 기초하고 있어. 현대 문화 쪽은 한국의 그런 분야와 대응하는 게 정말 생각이 안 나. 너무 슬프네. 특히 현재 엔터 문화 같은 건 너무너무 약해. 나쁘지 않았어. 깔끔하고 세련된 한류 엔터테인먼트 작품이야. 스토리가 좀 빤한 것이 단점이지만 그 외에 모두 괜찮았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K-팝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스토리가 뻔하고 전개가 좀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노래와 춤이 괜찮았어. 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간 듯. 아이고, 문화 방면에서는 확실히 없어. 다 역사적인 거지. 솔직히 지금은 한국 영화나 K-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난 너무 좋았어. 극장에서 개봉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림체도 음악도 너무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스타일.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소재가 재밌었어. 웃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눈물도 났고. 강력 추천. 여성 가수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애니 비주얼도 아주 훌륭해. 지금까지 참았던 K-팝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지만 음악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 노래는 너무 좋았고 보이그룹도 진짜 잘생겼어. 너무 매력적이야. 한국 문화가 가득하고 액션과 노래가 어우러져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남. 다음은 왜 중국은 K-팝을 10년 동안 금지하고 있나란 게시글에 달린 중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K-팝이 금지되어 있나요? 만약 금지되었다면 그들은 확실히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K-팝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똑같이 말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동네 쇼핑몰에서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고 아내 친구 몇 명이 동네 노래방에서 K-팝 히트곡을 불렀어요. 춤 동작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죠. 옷가게에서도 K-팝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금지된 노래라도 전혀 강제되지 않은 거죠. TV 매체에 방영될 수 없고 콘서트도 한동안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비자 발급 불가, 팬클럽 활동 정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K-팝 레이블 중 한 곳의 주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K-팝에 휩싸일 테니까요. 중국 젊은이들 중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웨이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K-팝 팬클럽을 금지했고 바이두도 몇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 K-팝을 듣지만 솔직히 열성적인 팬들은 싫습니다. 어떤 팬클럽들은 팬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도록 부추겨서 자기 아이돌이 실제보다 더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K-팝이 좋은 음악과 춤을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들의 사업 모델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자기 아이돌을 옹호하려는 좀 독선적입니다. 네, K-팝 팬덤은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일본인인데 일본에서는 J-팝 아이돌들이 꽤 오랫동안 그런 걸 해왔잖아요. K-팝이 그 병을 국제적으로 퍼뜨렸을 뿐이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웨이보의 팬 계정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거든요. K-팝은 한국 음악의 한 장르인 코리안팝의 약자입니다. 노래가 한국적인 한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팝 음악에서 인종은 중요하지 않듯이요. K-팝과 그에 따른 K-드라마는 수출 지향적인 사업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계가 아닌 K-팝 스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태국인이고 트와이스 쯔이는 대만인입니다. 콘서트와 팬 이벤트는 금지되었습니다. K-팝 지원은 수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들을 수 있었고 콘서트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비디오 웹사이트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모두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K-팝이 들리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따르는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K-팝을 스트리밍합니다. 네, 저는 방금 난징, 상하이, 청두에서 왔는데 어디를 가든 K-팝 관련 상품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제 학생들이 수업시간 사이에 교실에서 K-팝을 틀어대는 소리가 항상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2018년과 2023년에 중국에 있었고 그들은 K-팝을 들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중국에 한심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을 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고 K-팝을 듣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K-팝 음악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능함은 흔한 일입니다. 중국을 요약하자면 그렇죠. 규칙이 많고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애국심도 강하고 이민도 많습니다. 언제부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좋은 것이 되었나요? 애초에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는 게 어때요? 팝 음악을 금지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알아요. 마치 틱톡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K-팝은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K-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팝을 금지하고 중국만의 K-팝을 만들어냈는데 품질이 형편없어요. 전통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K-팝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분노 유발책이네요. K-팝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중국에서 K-팝 확산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와 상업적인 사업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금지된 줄도 몰랐어요. 중국 전역에 퍼져 있죠. 내가 아는 중국 여자들은 다 K-팝에 푹 빠져 있더라.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금지령이었을 거야.
K-팝은 수년간 중국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더우반 평점은 10점 만점에 6.6점, 일본 필마크스 평점은 5점 만점에 3.8점, 전세계 평균 평점은 8에서 9점대입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평점이 전세계 평점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K-팝이 잘나감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그들의 심리 구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를 문화도용이라고 비판하던 중국이 이제는 이 영화가 전세계 신두름이 일자 태도를 바꿔 같은 동양 문화라는 틀로 묶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중국의 자랑 너자2가 영어 더빙으로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너자2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